가사 도우미 커피 빨리 줘 이래서 못생긴 자퇴자들은 그냥 무능한 거고 가사 도우미 형수는 잘난 표정으로 말함 반박하려다가 형수 약혼자인 남자가 나를 붙잡음 예상치 못한 포옹이 있은 직후 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 포옹은 어쩐지 나와 형수 사이의 역할을 뒤바꿨습니다. 제 이름은 캔디스입니다. 저는 35살이고 제 아이의 동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댄스 리사이틀 H 내 아이는 최고야 천사야 귀여운 엉덩이와 춤추는 동안의 작은 팔다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아이를 망치지 않는 이유 부모에게 그 아이는 항상 다른 아이보다 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형수제는 같은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뉴우드였을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더드가 결혼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솔직히 제안했을 때 저는 에더드 부모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맥과 시어머니 테라 또는 복층에서는 종종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맥과 테라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고 안심이 되어 행복하게 결혼 계획을 진행했지만 처음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모든 것이 괜찮았거나 더 정확하게는 젠과 함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과 등록 토론을 위해 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방문했던 에더드즈의 친척이 에더드가 당신이 꽤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부가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매트 아어리는 에더즈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운이 좋다고 대답했고 제니 매트를 노려보는 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쟤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20대 후반이다. 결혼식 예절을 모르는 무식한 학생이 아니라 일부러 웨딩드레스와 어울리는 색을 골랐다. 물론 시댁과 에드워드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생각이었는데 시댁 말로는 이게 전부라고 하더군요. 다른 색 옷을 입고 집을 나서다가 도중에 옷을 갈아입었나 봐요. 그 사람은 내 웨딩드레스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았지 허캔더스가 입었을 때 웨딩드레스처럼 보이지는 않고 $19,000짜리 값싼 드레스처럼 보이지 않았어. 누가 이 멋진 옷을 입고 떠났는지에 달렸을 것 같은데 왜 다음날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겠나. 식이 끝난 뒤 젠 태도가 확 달라졌어. 야, 내 빨래 너랑 빨래 하지 마. 뭐야. 테라라 집안일을 맡던 내가 갑자기 잤어. 제니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빨래도 같이 빨래 플레인 제인 옷으로. 빨래 너무 역겹게 또 빨래를 하게 될지도 몰라. 그 사람은 나한테 빨래를 던지고 가버렸어.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난 그냥 근거 없는 소리였을 뿐이야.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그렇지 평범함이 퍼질지도 모르니까 빨래를 나누는 게 뭔데. 친애하는 때 10대 소녀가 아버지의 빨래를 자신의 빨래와 섞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그것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성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옷을 다시 세탁하는 척하고 그냥 옷장에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테라라는 괜찮다고 말했고 그날 이후로 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젠은 내 몸이 방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에더드와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으며 모두가 그녀를 꾸짖을 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했다고 해서 내가 집안일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아마 기본적인 상식도 모를 거다. 사실 어릴 때 꿈을 쫓으려고 자퇴를 해서 최고학력은 미흡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내 교육이 나에게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얕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반면에 쟤는 집 근처 단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이 더 엘리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보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내가 당신처럼 엘리트 아리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쟤는 항상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친척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나와 에드워드와 일종의 모임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가까웠고 캔디스의 웨딩드레스는 정말 귀여웠어요. 에드워드는 그런 여자를 갖게 된 게 행운이에요. 무엇을 보고 싶어 빨리요. 그 아이들은 진짜처럼 보이거야 모두 그녀의 외모에 신나서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내 외모에 대해서는 꽤 자신감이 있어. 에드워드는 전통적인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얼굴과 매력적인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친척들한테 꽤 인기가 많았어. 우리는 매력적인 커플 같아. 친척들이 우리에게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수다를 떨었지. 쟤는 불쾌해하고 은근히 불쑥 말을 꺼냈어. 모두는 몰랐겠지만 나는 학창시절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지. 아 그랬구나. 모두의 기절에도 불구하고 쟤네 분노에
원인을 이해한 순간 쟤는 자신이 많은 것을 고백한 방법과 거리를 걸을 때 남자들이 그녀 주위에 떼지어 모여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쟤를 솔직히 볼 때 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작은 눈과 크고 둥근 코, 그녀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H라는 표정으로 듣기만 했고 곧 흥미를 잃었으며 불쌍한 마음으로 주제를 바꾸었지만 나중에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름만 예쁘다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우리 시골 친척들이 여자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쟤는 내 머리를 놔닥쳐 이 집에서는 내 머리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 아니 이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귀엽다는 말을 들었어. 난 어릴 때부터 귀여워. 화장했다고 자만하지 마. 화장해도 예뻐지지 못하는 젠 욕해. 알았어. 네가 제일 귀여워. 젠 봐. 너 같은 탈락자들이 너라고 하는구나. 가짜 걱정이 너무 당연해. 그녀는 내 등을 밀고 머리를 풀어. 나를 바닥에 세게 떨어뜨렸다. 만족한다. 쟤는 내면전에 속도를 내서 귀여웠다고 휩쓸리지 마. 내가 제일 귀여워서 이 사건은 가버렸어. 물론 내가 이야기를 나눌 때 다시 에드워드와 시댁 식구들에게 보고되어야 했고 모두들 얼굴에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제니 가족 모임에서 했던 것처럼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나르시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행동의 뿌리는 그녀를 외손녀로 아끼던 고인이 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더 귀엽다고 말했고, 이는 분명히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켰으며, 그녀는 자신이 귀여움의 전형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릴 때 동급생들과 함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들 나에게 사과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에드워드와 시댁 식구들 말에 따르면 쟤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 같다고 이해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답답하네요. 특히 그녀가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3주 만에 쟤는 자신을 약혼자라고 소개하는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약혼자 아론은 안경을 낀 진지해 보이는 남자로 소심해 보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면에 쟤는 터프하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나 친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젠과 결혼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젠은 저를 다시 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서둘러 커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중퇴한 사람은 약혼이 취소되더라도 내 약혼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에드워드와 시댁 식구들은 충분하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가 알이 돌아오려는 순간 그녀는 듣지 않았다. 아론은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시선은 너무 강렬해서 나는 할 말을 잃고 당신은 왜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갑자기 마이만을 외치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쟤는 당황한 듯 등을 돌렸다. 응, 모두들 놀랐다. 넌 잘 지내고 있었어? 은퇴하고 나서 걱정했는데 온라인에는 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머, 미안. 미미트 A하는 내 불편함을 깨닫고 재빨리 놓아버렸습니다. 쟤는 혼란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에런에게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미미언의 팬입니다. 그는 앞서 본 소심한 사람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테러는 메리에게 물었습니다. 체니 에더드는 오른쪽에 속해 있던 아이돌 그룹 캔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히 언급했습니다. 메리 제니는 나중에 메리로 알려졌고 제니 파이는 제가 10대에 속했던 뮤지션 그룹이었습니다. 16세의 도시로 이주하여 미미 파이로 활동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나 젠 와우 너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었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테라라 신나서 외쳤어. 명성은 좀 있었지만 TV에 나올 만큼 크지는 않았어.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어. 그러고 지금 이렇게 생각나네. 아직도 당황스럽네. 젠 방금 미미안에게 가혹한 말을 했네요. 아론이 젠을 노려보았죠. 모음 젠이 말을 더듬었는데 어떻게 미미안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넌 늠름하게 행동해야 해. 이 못생긴 여자 갑자기. 젠에게 경로하고 돌진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약혼한 것에 대해 진정하세요. 에런 난 신경 안 써요. 젠이 나에게 돌아서서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에런이 키웠어요. 그 사람 목소리 아니 미미안 틀렸어. 그 사람은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했을 뿐인데 신우이한테 자랑하면 누구와도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에런 난 2시 직후에 프로포즈하는 여자를 조용히 시켜 몇 주간의 데이트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개되는 드라마에 우리 모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쟤는 나에게 자랑하기 위해 높은 지위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 남편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읽기 전에 쟤는 저녁 식사에 참석하기 위해 그녀의 연락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파티를 하고 전망이 좋은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완벽한 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잘생긴 남자들에게 회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했지만 물론 그녀는 실패밖에 직면하지 않았고 몇 주 전에 그녀는 의사 에런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고소득자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쟤는 에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런 사랑의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추구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후 쟤네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고 그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만족할 젠과 이상하게도 적합해 보이는 기회를 붙잡고 싶었던 에런은 침묵을 지켰지만 아무도 미만을 무시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런은 퓨리어스를 넘어섰습니다. 눈에 띄게 겁이 났어요. 평소에는 온순했던 에런의 분노는 뜻밖이었습니다. 저 드롭아웃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젠이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에런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미만 못생겼다고 부르나요? 당신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군요. 그런데 젠 당신 계속해서 내 중퇴 상태를 언급하면 정말 그렇게 안 좋은데 교육 없이는 당연히 안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주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셰프 훈련을 시작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도 중퇴자야. 그들도 나쁘니 그건 다르지만 특별해 직업 글쎄요. 저도 음악가라는 특별한 직업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성공해야만 괜찮나요? 그건 당신이 음악가인 줄도 몰랐어요. 예, 하지만 알면 다른 이유를 찾아 나를 모욕할 거예요. 젠이 내 아이를 무방비하게 쳐다보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 당신은 하버드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주니어 칼리지는 이름만 쓰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리치가 외치며 닥쳐 대단해진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여기 원하는 대로 나를 내려다보고 싶구나. 쟤는 대단하다. 젠에게 조롱하듯 박수를 친다. 에런은 귀엽다고 외쳤다. 나는 왜 미먼을 잊어버렸는가. 이런 못생긴 소녀 팬들은 지금도 대단하다. 나는 사랑하는 에런 젠 옆에 있는 내 자신이 귀엽지 않다고 생각한다. 존경감이 최악으로 무너졌다. 난 이렇게 놀림을 받은 적이 없다. 난 귀엽다네. 잘못이야 알잖아. 게다가 외모도 성격도 귀엽지 않아. 나도 제일 귀엽지 않다는 걸 알지만 너만큼 나쁘지는 않아. 그 추악한 성격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자의 얼굴이 늙어가는 것을 봅니다.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아라이 미소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귀여운 여자를 좋아했는데 결혼을 생각하면 편안함과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쟤는 지금의 태도로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매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귀엽다고 말하지만 그건 손자예요. 세상 눈에 나쁜 성격으로 안팎으로 추악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는 절망 맥주에 한숨을 쉬며 이건 최악이야. 그리고 울기 시작했고 아로는 내 약혼자가 울고 있는데도 가차없이 말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성격이 나쁜 여자는 우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번 결혼을 부르자고요. 이런 여자는 안 반할 거라 자신해요. 미몬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미안해서 제네 약혼은 엄청나게 빨리 끝났어요. 집에서 쫓겨났고 처음에 일을 배우라고 하더군요. 쟤는 당연히 친구가 있으니 쫓겨나는 것을 귀찮게 하겠다고 했지만 친구와 싸웠고 쫓겨났다고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친구조차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젠의 결점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젠을 내 친척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에더드는 젠을 너무 많이 애지중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사과했지만 우리는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쫓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20살인 그녀는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더드는 그녀가 쫓겨나기 전에 젠에게 나와 별도로 살 집을 제공할 계획을 비밀리에 계획했습니다.
사과했다. 남편이 아내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걸 참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할 거예요. 나중에 농담을 했어요. 쟤는 자기 집으로 이사했어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도를 당했어요. 돈을 달라고 끼었어요. 자전거에서 발목이 떨어지고 오렌지가 모두 썩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잘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린 딸을 키우느라 바빠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며 유치원생 남자애라고 둘은 소꿉놀이를 하고 데이트를 시작했고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했다. 에드워드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아빠를 떠나지 말고 결혼해도 괜찮아. 친척관계는 소꿉놀이 같지만 아이들은 커가니까 빨리 언젠가 그녀는 반드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에드워드와 나는 그녀를 책임감 있게 키워 우리의 자부심과 기쁨을 더욱 멋진 여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자가 되는 건 아직 멀었어.